자, 안녕하세요. 박준석 선생님과 함께하는 한국사. 이것만 된다. 이것만 보면 된다. 조선시대 편.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를 대비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프린트와 동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동영상을 준비한 게 아니라 프린트 준비했는데 솔직히 동영상 찍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거를 찍을까 말까 진짜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해줘야지 안 되겠나 싶은 마음에 찍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제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는요 총 양면에서 두 장, 4페이지짜리인데요. 반드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문제 좀 풀어보고 하십시오. 이거 문제 안 풀고 해설만 듣는다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 없으니까요. 제발 풀어보시고, 지금 안 풀고 보시는 사람들도 다들 정지 누르고 다시 풀고 빈칸 채우고 12문제 딱 풀어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풀었다 생각을 하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확인해 보기입니다. 자, 요거 개념들은요 내가 처음에는 그냥 빈칸만 이렇게 넣어 볼까 하다가 너희들이 쓸데없는 거 생각할까 봐서 아래쪽에 보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요 보기를 보시면요 여기 빈칸을 채우는 거는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아래에 있는 빈칸들을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명이 멸망한 이후에 조선만이 중화문명의 정통계승자라고 하는 무슨 사상이 강화됐을까? 소중화 사상이죠. 원래 조선은요 유교 성리학에 근거해서 화이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했죠. 그 중에서 특히나 명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청나라에 이제 기대는 것이, 청나라한테 이제 복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었겠지만은 이 당시 사람들은 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도 그 정신승리를 계속했다 했지. 그게 바로 소중화였고 그 소중화의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북벌론이었습니다. 소중화와 관련된 게 바로 이 북벌론이다. 이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북벌론입니다. 북벌론은 주로 서인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활용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진행이 되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종이라고 하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북벌론 청나라를 청벌해서 명나라의 복수 더하기 인조에 대한 복수 이런 것들을 싸그리 다 이겨내버리자 라고 하는 이 북벌론이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는 쇠퇴했습니다. 이 북벌론 다음에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북학론이라고 했었죠. 이 북학론은 북벌론으로 싸워봤자 답이 없는 거라 도저히 못 이기겠어. 그러니까 얘네들 물리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얘네들한테 배우자 라고 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북벌론과 북학론 모두 다 명나라가 멸망하고 쇠퇴하고 청나라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화이론적 세계관이 변화하는 과정이었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탕평 정치입니다. 영조는요 탕평 정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등용했다고? 그 사람들은 바로 탕평파라고 합니다. 탕평파는요 탕평 정치는 기본적으로 붕당 정치가 무너지고 나서 특히나 환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붕당 정치가 쇠퇴하고 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등장했어. 특히 이 영조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환국 정치에서 극으로 티닿지 않은 사람들, 중립을 유지했었던 사람들만 모아서 탕평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탕평 정치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4번
영조는 성균관 앞에 이것을 설립해서 자신의 탕평 의지를 알렸는데 이것은 바로 탕평비입니다. 내가 영조 설명할 때 한 3가지 정도 강조했거든. 바로 탕평파, 탕평비, 그리고 서원철폐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은 뒤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이렇게 이어서 5번입니다. 정조의 탕평 정치인데요. 정조 중에서 정조는 이것을 설치해서 국왕의 군사 기반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바로 장용영입니다. 원래는 오군영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는데 이거는 서인들의 군대였기 때문에 왕의 힘과는 별로 관련이 없었어. 그래서 정조는 장용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6번입니다. 이제 경제적 변화인데요. 조선 후기에는 이것이 확대되면서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분홍이 등장했다. 광장 혹은 이모작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다 모내기, 다른 말로 이양법, 요거랑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조선 후기 수공업자가 상인이나 물주에게 자금과 원료를 받아 주문 생산하는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선대제라고 합니다. 선대제는 조선 후기부터 자본주의 비스무리한 거 생겼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었죠. 8번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이것을 실시하여 토지의 비옥도와 농사의 수확 정도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였다. 요거는 공법입니다. 공법은 세종이 실시한 전세제도였어요. 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바로 공법이었다. 근데 이 공법은 조선 후기가 되면은 뭘로 됐다? 영정법이 되었다. 공법은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었다면은 이 영정법은 영원히 그 세금을 정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다음 대동법 실시 이후 이것이 등장하여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였다. 대동법을 실시하기 이전에는요. 공납을 했어요. 특산물을 납부하는 공납이었는데 이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납은 폐지되었고 공납 대신에 쌀을 납부했는데 쌀을만으로 왕이 다 먹고 살 수 없잖아. 그래서 그 대동법으로 거둬들여진 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물품을 조달했는데 그러한 물품을 조달한 사람을 우리는 공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10번 역은 16세 이상 60세 미만 양인 남성들의 노동력을 수치하는 것이었다. 원래 이랬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역 같은 경우에는 균역법으로 개편되었다 말씀드렸죠. 수치 체제가 이랬다가 저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11번 시전 상인들은 이러한 특권을 바탕으로 시장을 통제했는데 시전 상인들이 가졌었던 특권은 바로 금, 난, 전권이라고 합니다.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을 했었어. 난전은 바로 사상을 뜻하고요. 이러한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특권을 가지고 시장을 통제했었습니다. 누가? 시전상인이요. 12번입니다. 이것은 상품의 매점 매석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던 상행위 또는 이것을 하던 상인이나 상인 조직을 말하는데 12번의 정답은 바로 도고입니다. 도고 하면은 반드시 이걸 기억해달라고 했어. 도고 하면은 박지원이 쓴 허생전에서 허생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바로 도고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3번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적으로는 이것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이것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법적으로는 뭐죠? 양천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뭐죠? 사신문제입니다. 양천제는 바로 양인과 천인으로 신분을 구분하는 거였고요. 사신문제는 양인을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양천제, 실질적으로는 사신문제. 14번 조선시대 천민들은 주 대부분 노비였고 그들은 재산으로 취급된다 했었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명했어. 천민들은 사람이긴 한데 사람을 형태를 한 그냥 동물 같은 거였다고. 그래서 재산 취급당했다.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15번 이들은 지방관을 보좌하고 향리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는 향촌자치기구였다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유향소입니다. 유향소. 조선 전기에 지방사족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향촌을 지배했었는데 가장 공헌했었던 제도가 기구가 바로 유향소였습니다. 16번 16번은 이것은 조선 후기 분홍층과 기존 사족 간에 발생한 대립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향초 안에서의 전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7번 홍경래에 나는 이 지역에 대한 차별과 세도 정치에 대한 반감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이 지역은 바로 평안도 지역입니다. 평안도 지역과 세도 정치에 대한 반감. 세도 정치의 반감이라고 어렵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즉 삼정의 문란이야. 삼정의 문란. 18번 임술농민봉기에 대응하여서 정부는 이것을 설치하고 암행의사를 파견하는 등 삼정의 문란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자 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앞에 거 만약에 다 하고 소거하면서 했다면 당연히 삼정 이정청이 되겠죠. 삼정 이정청은 삼정의 문제를 잘 해결해 보겠다. 바르게 고쳐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삼정 이정청이라 했었죠. 삼정의 문란은 바로 전정, 토지의 문제, 군정, 군력의 문제, 마지막 환정, 황국의 문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삼정의 문란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목이 말라서 물 마시고 두 번째 여기 문제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문제 풀고 영상 봐주세요.